안녕하세요. 비구입니다. 오늘은 중국 칭화대 법대 교수 시장윤 교수에 대한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지신 지 한 3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이분 사라지셨다고 하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암암리에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끌고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중국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오랜 공산당 일당 체제, 그리고 특정 인물이 장기 집권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차게 비판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기고문에는 저는 읽어보지 못해서 잘은 몰라요. 하나 좀 봤을 때 마지막 기고문을 올리고 나서 본인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협을 느낀 일은 없는데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분 어디 계신지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집단과 뭐 또 개인이라면 어떤 개인과 그렇게 뭐 불협화음 내지는 뭐 나아가서 뭐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을 느끼게 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묵계 같은 게 느껴지는데, 묵계? 그분이 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들, 자기의 어떤 손과 발을 묶는 사람들, 입을 묶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뭔가 타협을 해서, 타협?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뭐 계약? 내지는 모종의 계약 같은 거를 맺었으리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하나 어떤 일종의 묵계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것, 그런 묵계 같은 거. 봤을 때 나는 돈줄이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같은 그런 무게 같은 게 느껴져요. 실제로 봤을 때 제 생각엔 그래요. 그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말은 맞겠죠, 당연히. 뭐 압력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봤을 때 그 박탈당하는 거죠. 나가라는 소리겠죠. 책상 치우면 나가라는 소리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쉬 교수님도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만둘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타이가 생명의 위협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인지 아니면은 뭐 봤을 때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인지 자기를 뭐 봤을 때 무시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버릴 테니까 넌 날 놔줘.' 불가능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거기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오신 것 같아요. "날 놔줘. 우리 사이는 끝이야. 여기서. 내가 이걸 놓을 테니까 너도 우리 사이는 놔줘."라는 느낌 들고요. 또한 봤을 때는요. 그럼으로 인해서 쉬 교수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조금 행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그게 자유롭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신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날 놔줘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뭔가 이게 뇌를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어떤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스티뮬레이트 되는 어떤 그런 에세이 같은 걸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 날 놔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보이고요. 쉬 교수님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기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기대치도 없고 어떤 애정도 없고. 뭐 현 정부겠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행적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애정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쉬 교수님의 어떤 마음이 표현되는 걸로 봤을 때는 쉬 교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었던 건 확실하고요.
한 사람한테 어떤 집단한테 분리된 상태라는 뜻은 시 교수님이 더 이상 그들한테 특정 어떤 집단한테 바라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거겠죠. 마음은 100% 있는 사람인데 마음은 화수원같이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떤 특정 집단에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묵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묵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나와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내가 직업을 줘, 집을 줘, 차를 줘, 밥을 줘, 쌀을 줘, 옷을 줘. 대신에 너희는 내 말 들어야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고요. 이 상대방은요. 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 시교수 상대방 이 집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정신적 교감이나 내지는 봤을 때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앞에 뭔가 장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장애 요소는 어떤 묵계 관계에 놓여 있는 어떤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기가 장애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군가 해. 그럼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한 사람, 내지는 사회 규범으로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한 사람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묵계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상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들만의 매뉴얼. 어떤 법령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될 리는 없겠죠. 당연히 어떤 것도 봤을 때는요. 그들은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쉬교수 같은 어떤 행동들 있죠. 쉬교수 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는 않아요. 봤,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저항이 일어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묵계를 깬 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는 않아요. 도덕적으로나 뭘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시 교수가 지금 하는 행동, 일련의 행동이 있죠. 교수직에 계셨었던가 안 계셨던가 상관없어요. 시 교수가 적어도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인생에 가장 크게 해야 하는 일? 근데 일상에서 가장 일단 생업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 자체가 그 기고문을 올리는 거예요. 해외에 알리는 거겠죠. 해외에 알리는 부분이 자기의 어떤 최대의 어떤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것들. 물론 그 변화를 끌어내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쉬 교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생애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는 이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나는 나한테 보람이 있어. 나한테 가장 큰 어떤 기회야. 자기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기회겠죠. 꼭 그 기회가 돈일 필요는 없겠죠. 무엇인가 뭔가 사회를 바꾸는 것도 자기한테는 큰 기회. 그 바꾸는데 기여하는 것도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종교를 탐닉? 종교를 신실하게 종교를 믿는 것도 자기한테는 내 하는 일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어떤 자기 신념을 펼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거죠. 이분한테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건 알고 있는 거죠. 빅브라더요. 빅브라더 나오고요. 다 감시하는 사람, 감시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 내가 알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 말고 또 하나의 이 사람이 어떤 수족같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의 수족인데 좀 뭔가 잘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 봤을 때.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이 제3의 어떤 집단 같은 게 또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 밑에 이 제3의 어떤 존재들이 어떻게든지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자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에서 어떤 희생양.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좋고, 없어지고 나면 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공포심에 휘말리게 되니까 더 좋은 거고, 컨트롤 하기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쉬교수나 누군가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압박하고 가둬버리는 게 자기들한테는 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자기한테는 이익인 거예요. 가두면 가둔 대로 좋고, 없어져 버리니까 좋고. 기분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정부 자체에 있거나 이 시교수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 집단이나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죠? 어떤 감정?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감정 있잖아요. 어떤 나의 진심, 나 하나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든지 바르게 인도하겠다. 내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뭐 내지는 뭐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오직 이 시교수를 나타내는 것만 나와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공안 쪽에서 잡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정부 측.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말의 어떤 감정 상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봤을 때. 오직 돈이야. 봤을 때는 돈인 것 같아요. 이들을 나타내는 거.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멀리. 뭐 해외에서도 기고만 쓸 수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좀 살짝 마음이 아픈데 도망가지 않고 어떤 꽃을 피워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내에 사시면서. 근데 아마 그게 가장 그분이 지금 사라지게 된 원인이겠죠. 중국 내에 안 계셨으면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겠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로 가 계셨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일찍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까지 기고문 썼다고. 음, 실패한 걸로 보여져요. 안타깝게도 그분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념이 꺾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분이 행했던 행동들 자체가 조금 실패했다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분은 무엇인가를 지금 잉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중국 내에서의 또 다른 어떤 생각, 또 다른 아이디어를 잉태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분은 공산당 체제, 일당 체제, 공산당을 버려가면서 큰 사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공산당 체제 무너지면서 뭐 딴 거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봄에 씨앗이 돋아나듯이 그런 어떤 사회를 꿈꾸신 거예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꿈꾸신 것처럼 보여져요.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듯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중국을 꿈꾸신 것처럼 보여져요. 상당히 지금 봤을 때는요, 이 분이 꿈꾸는 어떤 변화, 개혁,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당히 들어볼 만하다.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그건 중국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여져요. 실제로. 저는 글을 안 읽어봐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네요.
그런 인재가, 이런 인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가 사라졌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중국에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카드로 봤을 때는요. 중국으로 계신 것 같고요. 이분 못 벗어나실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갇혀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카드가 나타내는 것도 실제로 봤을 때는 감옥? 감옥 같은 거. 감옥, 안가, 감옥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지금 제3의 어떤 조직, 우리가 지금 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조직에 의해서 지금 고용된 조직에 의해서 지금 갇혀져 계신 것처럼 보여주고요. 어,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여줘요. 음, 음. 이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이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 쉬 교수가 한 말 있잖아요. 쉬 교수가 도대체 쉬 교수가 도대체 기고문을 얼마나 잘 썼길래 뭐 혁명까지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고문을 썼나요? 왜 이렇게 얘네들은 이게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어떤 묵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들과 소시민과의 관계는 그냥 뭐 그냥 하인이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관료들,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국은 뭐 공산당 체제니까 당연히 대학 교수도 관료직에 속하겠죠. 봤을 때는 공산당이 주는 어떤 자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런 관념들 있죠. 자기가 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사사롭게 생각하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준 자리인데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가 준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공산주의를 할 거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라가 주고 당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또한 자기 재물을 지키려는 생각, 내 자리를 지키려는 생각, 나만 생각하는 생각, 내가 얻고 싶은 거는 무조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얻어야 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쉬 교수님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끌고 갔으면은 이유가 있겠죠. 끝까지 나는 끝장을 보리라. 지금 쉬 교수님 지금 생명은요, 총각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그들은 쉬 교수, 만약이라도 진짜 만약에 1%의 가능성으로 쉬 교수님이 다시 이 바깥으로 나오신다면서 자유인이 되신다면, 법대 교수고 나발이고 간에 자유인이 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 있죠. 이 집단들은 쉬 교수가 자기들한테 만들어낸 어떤 데미지 있죠. 지금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당연히 응당 이해가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부터 묻기 얘기를 했잖아요. 뭔 주인하고 하인 같은 느낌이야. 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경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닌가요, 다들? 물론 사회가 그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칭하대 법대 교수야 그러면 당연히 응당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쉬 교수님은 그러니까 칭화대 법대 교수로 가시면서 그냥 안락해지실 수 있었어요. 안락해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안락해지실 수 있었고 공산당들도 쉬 교수님을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자질, 그의 머리, 그의 뭐 어떤 수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질이 '아 진짜 인재야. 아 저런 사람 우리 옆 가까이 두면 참 도움 되겠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쉬 교수님은 근데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죠. 그들과 손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와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쉬 교수님이 생각했었던 그 마음이 이 마음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적어도 이 스프레드에서 나타내는 뜻은 쉬 교수님은요. "내 이번 생에는 어떤 업보도 쌓지 않으리라. 내 업보가 이번 생에 만약에 있다면은 다음 생에는 난 그 업보를 가지고 가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정말로 똑같이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 뜻을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성술이 아닌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번 생에서 이 일을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해내겠다. 내 열사가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쉬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결과를 봐서는 알겠죠. 사라지신 상태니까. 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사의 길을 선택하신 거겠죠. 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글을 쓰는 일은 꼭 하리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허나 지금 이 점성술로 이렇게 풀이를 해 보자면은 그분은 난 이번 생에서 어떤 업보도 쌓지 않겠다.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내지는 폭력적인 사람들과 결탁하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 다음 생에는 나는 다시 클린 슬레이트라고 그러죠. 깨끗이 출발하겠다. 내 이번 생에 어떤 업보도 쌓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상해. 이분 설명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설명이 조금 뭔가 좀 이분이 뭔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생각해 하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좀 약간 이상주의자 같은 성격도 가지고 계세요. 이상주의자라고 그래 가지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주의란 그런 뜻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결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 중국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퓨어한 것 같아요. 정제된 것만큼 굉장히 깨끗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 말씀 드리겠게요.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상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봤을 때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 자체가 이상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어떤 카르마, 업보 같은 거를 만약에 정말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이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그 쉬 교수의 어떤 재능을 인정해 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뭐 재물을 주고 뭔가 영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것도 그분의 어떤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들. 그런 어떤 집단과 자기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그분의 어떤 업보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그분이 뭐 자라났을 때는 중국이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고 뭐 폐쇄주의 국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어떤 황금기 지금 현재겠죠. 황금기 지금 근 10년간의 중국은 정말 부국이 됐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돈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옆에 붙었을 시에 그분이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는 너무 엄청나겠죠. 그때 거기다 칭화대의 법대 교수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요. 이런 문제도 처음에는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또.
너무 정말 소국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 옛날 프랑스형이었던 뭐 돔톰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어.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그렇다면은 이분 같은 어떤 재원이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기 이상을 어떤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체제에 대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이런 기회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약간 이분의 어떤 딜레마 같은 것도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어떤 체제에 대한 거대한 체제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적인 게 그 체제와 그 부국 체제 그들의 큰 체제와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분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겠죠. 이게 설명이 되나요? 그분요. 저 또 그 말씀드릴게요. 이분 이것도 업보예요. 근데 이분 업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 업보예요. 이분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길게 더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은 글을 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직이 있어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요. 이분 글에. 그거 아닌 이상에는요. 왜냐면 나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공산당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칭화대 법대 교수라고 하더라도 뭐 글 좀 쓴 거 갖다가 해외에다가 뭐 그거 갖다가 이렇게 아프게 받아들이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나 위협적으로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이걸 봤을 때는요. 이분 글 쓰면요. 굉장히 주술적인 힘이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어서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재밌다는 느낌 그런 어떤 소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겁내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겁이 나는 것 같고요. 봤을 때 이건 뭐 다른 거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거 이분 미운 오리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중국 칭화대 교수 정도면은 그냥 공산당 말 잘 듣고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 되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냐고. 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일이 이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이분이. 그렇다고 뭐 현실한테 자기 신념을 꺾고 현실과 계속 타협하라? 근데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신임할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또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체제와 타협하라? 이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어요. 이런 분이라면. 이런 업보를 타고 태어나신 분이라면. 하나, 공산당에 봤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저 어디 우리 집안에서 저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저 이 나라 망신을 시키나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리딩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하셨다면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뭐 약간 좀 점성술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업보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봤을 땐 그래요. 좀 그분 주술적인 게 있어요. 글 쓸 때. 글 쓰는 거에 있어서. 타고난 거죠. 이거는 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재능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안테나에서는 벌써 감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분의 어떤 글솜씨 같은 것 때문에. 정리하자면요. 이분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요. 쉬 교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어떤 하찮은 어떤 조언이긴 하지만은 말씀드리자면 잠시 그들 말을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내가 너네 시키는 대로 해줄게. 다 해줄게. 목숨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들 하자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 일단 하셔서 목숨 먼저 부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타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